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저희 신의 한 수는 지난 며칠간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는 것이냐 죽은 것이냐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와중에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북한의 침묵이 너무 길다는 거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도 그렇고 미일 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북한이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은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너네가 그럴 수 있느냐, 노발대발했을 북한인데 왜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김정은의 신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혹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박완석 부장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이제는 좀 소름 끼치려고 해요. 진짜 이 북한에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어떤 일이 터져도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수상한데요. 예, 김정은의 신병 이상설이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건재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김정은의 신변에 무엇인가 중대한 이상이 생긴 것만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심지어 평소 한반도 내에서 군사훈련이 전개가 될 때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온갖 비난을 쏟아냈던 북한이 이상하게 침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중퇴설 이후 한미 혹은 미일 연합훈련을 겨냥한 북한 당국의 비난 역시 자취를 감춰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 안팎에서 연합훈련이 전개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당국 차원의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직후인 5월 한미 공군이 맥스 썬더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자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 바로 이 북한입니다. 당시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맹비난을 했는데요.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정상적인 북한의 반응입니다. 항상 북한은 입에 걸레를 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연합훈련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낸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북한이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미 당국이 지난 20일에서 24일 동안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해도 북한 측은 매우 이례적으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군이 대대급 이상 규모로 연합훈련을 한 것은 지난 2018년 대북대화 촉진을 명분으로 대규모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한 이후 2년 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북한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네. 심지어 지난 22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 공군이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반도 인근 상공을 날르는 비행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죽음의 백조로 알려진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까지 동원되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바가 있는데요. 이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는 외형이 백조와 유사하여서 죽음의 백조란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B-52 B2기와 함께 미국이 자랑하는 3대 전략폭격기로 융단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전략무기라고 합니다. 미일 연합 비행훈련은 최근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김정은이 잠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원산에서 800km 인근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죽음의 백조가 한반도 주변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팟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지요. 이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지난 22일 미 사우스 다코타주 엘조스 공군기지 소속의 B-1B 폭격기 한 대가 북극해와 베링해를 거쳐서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 인근 상공으로 날아와 주일 미군의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기와 함께 합류한 뒤 오키나와 인근까지 남하한 뒤에 미 본토 기지로 복귀하는 무려 장장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항공거리를 보여주면서 장거리 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전략폭격기까지 동해상공에 출현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아무런 논평 없이 사실관계만
짤막하게 보도하는 등 기존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눈길을 끌었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정은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원산 인근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이 침묵을 하고 있다. 즉 그만큼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외부에 신경을 쓰지 못할 만큼의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북한이 침묵할 만한 대형 사건 바로 김정은의 신변 이상 아니겠습니까? 이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김정은이의 통치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면서 김정은이 지시를 못 내릴 만큼 신상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태영호 공사가 CNN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지요. 김정은은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여서 김정은 신병이상설을 뒷받침한 바가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다. 즉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숨은 붙어있으되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 가능하게 합니다. 한편 또 다른 고위 탈북자는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의 얼굴에 이상이 발생해서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얼굴. 김정은 같은 경우는 초고도 비만으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지병인 뇌졸중 증상 중 하나인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안면마비 증상을 앓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은요, 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아가리가 돌아갔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구안화사의 증상입니다. 이에 구안화사 증상이 나타나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 김정은이가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김정은은 과거 2014년 운동기간이 길어졌을 때도 김정은의 행방과 생사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의 추측이 난무를 했었는데 뇌혈관 장애로 얼굴에 변형이 오거나 언어장애가 와서 대중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이에 김정은의 상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이거나 아니면 입이 돌아갔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김정은의 신변에 무언가 중대한 이상이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김여정 후계자 공식 지명 움직임을 비롯한 북한 최고위층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아무래도 김정은 중퇴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의 입이 돌아갔던 아니면 모가지가 돌아갔던 대한민국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한반도 내에서의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이 됐거나 아니면 입이 돌아갔거나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또 김정은이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를 떠돌고 있는데도 반응을 안 한다?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도 아니죠. 그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전략폭격기 좀 띄우면은 뭐 도발을 했다는 둥, 뭐 미제가 어땠다는 둥 그런 말 하던 곳이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폭격기가 날아다녀도 침묵. 그리고 지금 외신들이 김정은 죽었냐 살았냐 하고 있는데도 침묵. 그리고 심지어 전문가들의 분석도 심각하다. 일어서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엄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추측이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도 지금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신한수는 앞으로도 북한과 관련된 동향, 속보가 나오는 대로 시시각각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많은 관심 이어주시고요. 추천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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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구전노교 복쇄편살 요거를 응축시키면 이렇게 복쇄편살이 됩니다. 요게
30포, 이게 10포.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얼마냐? 네, 가격이 바로 22만원. 아주 저렴한 가격인데. 이 구전녹용이 평강한의원에서 나옵니다. 어제 이명웅 씨, 여러분들 이번에 잘 알잖아요. 미스터 트로트 우승한 이명웅 씨가 또 광고 모델로 있습니다. 예, 구전녹용, 복세편살. 이렇게 40포를 드리는 가격이 22만원인데요. 요게 32만 8천원입니다. 근데 밑에 주소가 있어요, 링크. 저희 영상 밑에 하단에 링크 확인하시면은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3,000원까지 줍니다. 예, 싸게 드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11만 7천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엄청난 혜택. 다른데 인터넷보다 제일 싼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다 국산인데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합니다. 러시아산 녹용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한방연구소의 구전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전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진기한 모든 한약재의 경우 국내산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은 국내산, 중국산, 뉴질랜드산, 그리고 이 러시아산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산 녹용에만 으뜸 원자를 붙여서 원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다 녹용을 잘 알고 있는 녹용의 선수들 사이에서는 원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원자? 예, 원자. 원용이니까 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자. 그리고 이 뉴질랜드산 녹용을 뉴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뉴자. 이 원자와 뉴자 사이에는 원자가 가격이 무려 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산 녹용이 뛰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러시아산 녹용 중에서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 농장의 녹용은 그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미 현지 언론 등을 통해서 알타이의 황금이다 라는 표현으로 불릴 정도로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이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 특징인데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이 녹용들 같은 경우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시중 한의원에서 한번 녹용 한 첩 지어 드시려면 수십만 원을 줘야 지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녹용이 어디 산인지는 우리가 알 길조차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전녹용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시중가 28만원, 복세편살 10포를 더해서 32만 8천원 상당의 제품을 신의 한 수 단독 프로모션 22만원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